사랑이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고 결국에는 그 존재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구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한반도 고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애틋한 연애담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한때 강력한 세력을 자랑했던 낙랑국이 어째서 갑작스레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 그 뒤편에는 고구려의 얼마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한 왕국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그 모든 실타래를 풀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의 첫 발걸음은 1세기 초, 북방의 하늘 아래 가장 강력한 기상을 뽐내던 고구려의 땅입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아우르며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해가던 고구려는 그야말로 북방의 패자로서 군림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땅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당시 고구려에게 있어 남쪽으로의 진출은 숙명과도 같았고 그 길목에는 언제나 낙랑국이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낙랑국은 한반도 서북부,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국가였습니다. 비록 고구려만큼 거대한 세력은 아니었지만 한때는 한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이 있던 자리에서 성장한 터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나름의 견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죠. 특히 낙랑국은 지정학적으로 고구려가 한반도 중남부로 뻗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고구려의 남하를 막아서고 있었던 셈이죠. 고구려의 대무신왕에게 낙랑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복속시켜야 할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런 낙랑국에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있었답니다. 바로 자명고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북이었죠. 이 자명고는 적군이 침입하면 스스로 울려 그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 스스로 울리는 북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적의 동태를 감지하여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고도의 방어 시스템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쩌면 성벽 곳곳에 설치된 감시장치나 통신망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명고가 있는 한 낙랑국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죠. 침략자들에게 자명고는 난공불락의 상징이자 반드시 파괴해야 할 핵심 목표였을 겁니다. 낙랑 백성들에게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을 테고요. 바로 이런 긴장감 넘치는 시대의 한복판에 운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대무신왕의 아들이자 용맹함과 준수한 외모를 겸비했던 호동왕자가 그였죠. 당시 고구려는 낙랑을 무력으로만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교적인 수단, 혹은 정략적인 접근을 통해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죠. 호동왕자의 낙랑 방문 역시 이러한 고구려의 깊은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낙랑에 잠입하듯 나타났고 그곳에서 낙랑국 왕 최리의 아름다운 딸, 낙랑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적국의 왕자와 공주라는 금지된 관계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더욱 애틋하고 강렬했을 테죠. 호동왕자의 당당하고 매력적인 모습에 그리고 낙랑공주의 고운 자태와 순수한 마음에 서로는 깊이 끌렸을 겁니다. 어쩌면 몰래 정원에서 혹은 고요한 숲속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미래를 꿈꾸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 뒤에는 고구려의 냉혹한 전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개인의 순수한 감정은 거대한 국가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한 왕국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만남이 예고했던 거대한 비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었을까요? 고구려의 대무신왕은 아들 호동에게 낙랑을 정복할 기회를 부여하며 한 가지 치명적인 임무를 내립니다. 바로 낙랑의 자랑이자 수호신과도 같았던 신비로운 북, 자명고를 파괴하라는 것이었죠. 이 자명고는 적군이 침입하면 스스로 울려 위험을 알리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낙랑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이 북이 없다면 낭낭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조국을 배신하라는, 어쩌면 스스로 자신의 조국을 무너뜨리라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요구였지만 왕자로서의 책무와 고구려의 거대한 야망 앞에서 호동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이것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험대였을지도 모르죠. 그는 결국 마음속 깊이 품었던 낭낭공주에게 이 비극적인 부탁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고뇌가 가득했을 겁니다. 낭낭공주는 호동왕자의 눈빛에서 읽었을 겁니다. 그가 전하는 말의 무게,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을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드는 잔인한 요구 앞에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을 겁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겠죠. 한편으로는 뜨겁게 사랑하는 호동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조국을 지켜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그녀의 작은 마음을 덮쳐오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조국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사랑하는 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사랑의 맹세가 아니라 조국의 운명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그녀는 비통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깊은 고뇌 끝에 사랑을 택한 것이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낭낭공주는 조용히 자명고가 보관된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낙랑의 평화를 지켜온 신비로운 북, 자명고가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을 겁니다. 고구려군이 침략해오면 스스로 울려적의 침입을 알린다는 전설의 자명고 말이죠.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을 테고 손은 두려움으로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호동왕자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자명고의 가죽을 찢어버립니다. 찢어지는 북소리 대신 그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을 겁니다. 이 순간 단순한 북이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랑의 수호막이 허물어지고 한 왕국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의 서곡이 울린 것이었죠. 낙랑의 자명고가 찢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군은 그 즉시 움직였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 호동왕자와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치명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수많은 고구려 기병대가 밤의 장막을 뚫고 낭랑성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대비도 없이 침략당한 낭랑성은 혼비백산에 빠졌을 겁니다. 자명고는 울리지 않았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낙랑의 군사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왕국, 낙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치명적인 배신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타오르는 낭랑성의 모습은 한 개인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역사는 개인의 순수한 감정조차도 거대한 국가의 야망 앞에서 잔인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낭랑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조국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낭랑공주였죠. 자신의 사랑을 택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낙랑의 왕, 즉 공주의 아버지는 불타는 성벽 앞에서 딸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딸이 아닌 조국을 팔아넘긴 배신자를 보았을 겁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나라를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 낙랑의 왕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딸의 목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때 곱게 키웠던 딸의 손에 자신의 왕국이 무너졌으니 그 비통함은 가히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공주의 선택은 결국 아버지의 칼날 아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사랑을 택한 자의 고독하고 처절한 결말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피폐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파멸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고구려 호동왕자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낭랑을 손에 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왕자는 낭랑공주와의 관계와 자명고 파괴 사건으로 인해 고구려 내에서도 복잡한 시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영웅적인 업적은 동시에 한 여인의 비극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호동왕자는 왕위 계승 구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하죠. 이처럼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이야기는 한 왕국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사랑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 다툼과 국가의 야망 속에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낭랑공주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자명고를 찢었던 그 순간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사랑과 조국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가치 앞에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행동 하나로 인해 낭랑이라는 오랜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고구려는 북방의 패자로서 더욱 강력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구려의 대모신왕은 호동왕자의 감정을 영리하게 이용해 낭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손쉽게 얻어냈습니다. 한 개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거대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냉혹합니다. 개인의 순수한 감정이나 사랑조차도 거대한 국가적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 속에서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삼켜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대인 셈이죠. 사랑은 위대하지만 그 사랑이 놓인 시대와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나 애틋한 연애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선택과 감정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약소국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현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사랑과 배신, 욕망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들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죠.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개인의 순수한 마음이 거대한 국가의 야망 앞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고대 국가들의 흥망성쇠 속에는 이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군상들의 치열한 삶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 속 진실들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